복권 한 장이 뒤바꾼 운명. 믿었던 가족에게서 터진 불신.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 이제 대운을 잡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나무인인 무철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대식은 대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6화부터의 지난 줄거리를 살펴보고 12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6화에서는 김석진이 대식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사업 소식을 전하며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석진은 칼을 든 채 한서우에게 오해를 받아 한무철에게 빗자루로 두들겨 맞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분위기가 전환되어 석진은 동창 태형의 아버지가 50억을 투자해줘서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희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석진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대식의 장녀 미지는 남편 광식이 회사에서 백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친정 대출을 받아달라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광식에게 부담이 되었고 이는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부뚜막 식당에서는 아진이 한태아의 코인 채굴기에 국물을 엎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아는 이에 대한 배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아진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무철의 집에서는 태아가 코인 채굴기에 대해 설명하며 2억을 빌려달라고 무철에게 요청했지만 무철은 요행 바라는 놈에게는 국물도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무철은 돈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대식은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포기한 과거를 회상하며 석진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맘껏 꿈을 펼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무철은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고 무지개떡을 만들어주던 꿈을 꾸었고 해숙은 대식의 복권을 들고 추천 방송을 보며 1등 앞자리 3개가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복권이 중요한 사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7화에서는 태아의 코인 투자와 복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아는 채굴기를 빌려준 선배가 중고품이라 그냥 주려 했다고 하며 채굴기 임대를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태아는 아진에게 배상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투자할 곳이 있다며 배상금 대신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진은 돈을 떼일까 걱정되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진은 태형에게 미국에 있는 동업자는 애인이 아닌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형을 만나러 온 한서우는 석진이 태형의 후배임을 알고 놀라며 이전 커피를 엎지른 일과 석진을 괴한으로 오해한 일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는 서우의 태형에 대한 호감을 암시했습니다. 건물주 한무철은 김대식의 치킨 가게 내부를 촬영하며 가게를 뺄 때를 대비하는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무철의 냉혹한 사업가적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민들레 카페에서 황금옥은 무철이 동네 소문난 구두소의 독설쟁이라고 미자에게 말했고 미자는 무철이 츤데레라고 변호했습니다. 금옥은 과거 미자가 좋아했던 동네 오빠 이야기를 꺼내며 왜 무철과 결혼했는지 물었고 미자는 무철이 자신을 쫓아다녀서 결혼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이 도착해 구두쇠 같은 발언을 하자 미자는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김대식은 자녀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고 미자는 무철의 옷에서 립스틱을 발견하고 장미로부터 온 문자가 스팸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철에게 추궁했습니다. 무철은 알 것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자녀들은 보증금 1억 인상 소식에 대식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철은 대식 가족의 화목한 웃음소리를 듣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악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복권 1등 당첨번호가 대운빌딩 준공일과 같다고 대식에게 말했고 대식은 무철이 그날 밤 복권을 주며 준공일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대식은 복권을 찾아 빌딩 준공비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무철을 만나자 당첨금을 반반 나누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8화에서는 복권 분실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식은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찾으라고 했지만 해숙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에 대식은 쓰레기를 뒤지고 해숙은 집안을 뒤지며 필사적으로 복권을 찾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당첨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베개를 들고 무철을 내쫓으려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립스틱 사건으로 인해 무철은 자녀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손을 베인 무철이 119를 불러달라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그의 약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아는 아진에게 채굴기 배상금 문제로 압박을 가했고 아진은 사정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태아는 돈을 떼먹으려 한다며 의심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무철은 장 대표와의 만남을 약속했지만 장미가 나타나 그를 유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철은 갈등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는 무철의 유혹에 대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해숙은 반지하로 이사 가야 하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당첨 복권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했습니다. 대식은 당시 무철이 자신의 상의를 주었을 때 복권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대식은 무철의 집으로 찾아갔고 한서훈은 무철이 귀가하지 않았다며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식은 무철의 안방에서 그날 무철이 입었던 옷을 발견하고 주머니를 뒤지려다 무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무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대식을 쳐다보며 왜 자신의 방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구화에서는 복권을 둘러싼 의심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무철의 추궁에 대식은 치킨 가게를 살펴본 이유를 둘러대며 옷을 주었을 때 떨어진 것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무철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의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식은 남의 안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무철의 베인 손가락에 감긴 밴드를 보고 그 여자가 해준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는 미자의 무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서훈은 석진에게 태형과 연락이 되는지 물었고 태형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석진의 사무실에서 태형은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석진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약혼녀를 보낸 후 태형은 결혼해도 애인이 필요하다며 서우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태형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냈고 서우와 석진 사이의 관계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무철의 사무실에서 장 대표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입금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철은 장미에 대해 물었고 장 대표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무철이 장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대운빌딩 앞에서 장미를 보고 미행했지만 무철의 차가 나타나 장미를 태워 사라지는 것을 보고 허탈해했습니다. 아지는 태아에게 3천만 원을 2달간 빌려주겠다며 차용증을 준비했고 채굴기 배상금은 면제해주는 특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자고 했지만 태아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신뢰하자며 거절했습니다. 아진은 태아의 명품 시계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진의 신중함과 태아의 무책임함을 대비시켰습니다. 한강변에서 장미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불쌍한 척하며 무철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무철은 모텔 앞에 차를 대고 혼자 들어갔으나 미자의 전화를 받은 장미는 폰을 꺼버렸습니다. 장미가 모텔로 들어가려 하자 무철은 집에서 자겠다며 나왔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는 무철이 유혹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식은 당첨 복권을 무철이 가져간 것 같지 않다고 해숙에게 말했고 두 사람은 복권을 잊고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복권이 대식의 외손녀 지우의 손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0화에서는 무철과 장미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무철은 장미에게 송금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장미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실제로 송금된 금액은 고작 15,000원이었습니다. 무철은 이것이 장미의 카드로 넣은 기름값 3만원의 절반이라고 설명했고 장미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는 무철의 극도로 인색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철은 폐지 줍는 노인의 리어카에 차가 긁히자 강제로 변상금 3,000원을 빼앗고 자신을 질책하는 시민들에게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올라갔고 무철의 행위는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태하는 아진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전화했고 아진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따지며 원금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태하는 아진이 폭력을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손 상처를 보여주었고 귀가하던 서우가 이를 목격해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족 내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SNS에 올라간 무철과 장미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토로했습니다. 서우는 귀가한 무철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장미가 누구인지 추궁했고 무철은 태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태아마저 무철을 외면했습니다. 미자는 보증금 1억을 술집 여자에게 주려 했느냐며 격분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형은 서우에게 출장 다녀온 선물이라며 거짓말을 했고 석진이 묻자 서우는 태형이 좋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석진은 둘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이는 서우에 대한 그의 감정을 숨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지는 남편이 백수가 된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딸 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대식에게 자신이 갖고 놀던 종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대식은 그것이 자신이 찾던 복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놀라 그 종이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이는 복권 찾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2화에서는 대식이 지우에게 복권의 행방을 묻지만 지우는 복권을 집에 두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식은 지우에게 동서남북 종이접기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우는 거부했습니다. 대식은 미진에게 부탁했으나 미진 역시 집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는 미진이 남편의 실직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조해하는 대식을 본 혜숙은 사정을 물었고 대식은 찾던 것이 미진의 집에 있다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혜숙은 곧 그것이 복권임을 깨닫고 두 사람은 초조함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우와 미진은 여전히 집에 가기를 거부했고 대식과 혜숙은 답답해했습니다. 이는 가족 내 의사소통의 단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미진의 집에서는 허광식이 테이블 위에 있던 동서남북 종이를 펼쳐보다가 그 안에서 로또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TV에서는 350억 당첨 복권이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는 소식과 함께 당첨 번호를 다시 알려주었고 허광식은 복권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숙이 미진의 집을 방문해 사과한 후 동서남북 종이접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허광식은 동서남북이 뭐냐고 물었고 혜숙은 지호가 가지고 놀던 종이접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광식은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혜숙에게 건넸고 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혜숙의 진실한 모성애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복권을 손에 넣은 대식과 혜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대식은 그날 밤 무철이 나타나 복권을 돌려달라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깨어난 대식은 과거 무철에게 당첨되면 반반 나누자고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혜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숙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돈 앞에서 변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철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회사는 텅 비어 있고 관계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이는 무철이 사기를 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무철이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고 그의 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했습니다. 이는 무철과 미자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대식과 혜숙은 복권 당첨금을 찾기 위해 변장까지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무철과 마주쳤고 무철은 복장이 수상한 대식을 보며 의심했습니다. 대식은 무철의 눈을 피하려 했으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만남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했습니다. 12화는 복권 당첨금 수령 이후 급변하는 인물들의 관계와 새로운 위기의 시작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아침, 대식과 해숙은 변장한 채로 은행을 찾아가 350억 복권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행원은 당첨을 축하하며 수익금을 어떤 계좌로 받을지 묻고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새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합니다. 대식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무철이나 아는 사람이 자신들을 알아볼까 불안해합니다. 11화에서 무철과 마주쳤던 긴장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첨금이 입금되는 순간 대식과 해숙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350억이라는 숫자를 본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맥힙니다. 가계 위기와 반지하 이사를 걱정했던 그들에게 이 돈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이제 뭘 해야 할지 상의합니다. 해숙은 우선 미진네 가족과 석진에게 알리자고 제안하지만 대식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며 가족들에게조차 당첨 사실을 숨기자고 말합니다. 특히 무철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화에서 무철이 준공일이라며 복권을 줬던 기억과 8화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봤던 장면이 떠올라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편 복권 당첨자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이를 본 무철은 대식이 당첨자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8화에서 대식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옷을 뒤지려 했던 행동이 떠올라 그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무철은 장 대표에게 투자금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절망에 빠진 상태라 더욱 예민해져 있습니다. 석진은 업무차 협력사 사무실을 방문하다가 우연히 서울을 만납니다. 10화에서 태영이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우는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입니다. 서우는 석진에게 도움을 청하며 혹시 일 끝나셨으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말합니다. 석진은 흔쾌히 수락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미진과 광식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광식은 미진에게 장모님이 왔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왔었다고 라고 놀라는 미진에게 광식은 장모님이 와서 동서남북 그 종이 찾아가셨는데 라고 설명합니다. 미진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왜 갑자기 집에 왔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지호가 가지고 놀던 종이접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진은 해숙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만 해숙은 그냥 지호가 좋아하는 종이접기라서 라고 얼버무립니다. 미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식의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합니다. 10화에서 미진이 남편의 실직 사실을 알고 분노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규태는 부동산 사장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친구는 규태에게 무철이 하는 짓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니 사람들이 너를 비둘기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 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6화부터 11화까지 규태는 한무철과 김대식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 둘 다에게 미움만 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규태는 사람들에게 건물주 친구 무철에게 빌부터 사는 비둘기라는 비난을 받는다 며 괴로워합니다. 친구는 규태에게 무철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지만 규태는 40년 지기 친구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들 민용의 수술비 문제로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토로합니다. 규태의 이러한 딜레마는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잘 보여줍니다. 금옥의 가게에 들른 규태는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금옥은 규태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규태는 금옥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고 조언합니다. 금옥은 웃으며 우리 동네 공원에서 수컷 비둘기를 보니깐 암컷 비둘기들에게 엄청 들이대더만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유머러스해 보이지만 사실 규태를 비둘기에 비유한 동네 소문을 내둘러 언급한 것으로 규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규태의 아들 민용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민용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규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한 규태는 의사로부터 민용의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수술비는 5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규태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해합니다. 절박한 마음의 규태는 무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로 큰 손해를 본 무철은 자신도 어렵다며 거절합니다. 심지어 내가 비둘기처럼 빌부터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냐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합니다. 이에 규태는 크게 상처받고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비통해합니다. 대식은 치킨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35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그에게 치킨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대식과 해숙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해숙은 미진네와 석진에게 집을 사주자고 제안하고 대식은 묵묵히 동의합니다. 그때 꽃마차롱사롱의 장미가 건물 앞에 나타나 대식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대식씨 아니세요? 무철씨 친구 맞죠? 라고 말하는 장미를 보며 해숙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대식은 당황하며 자신을 알아보는 여자가 누구인지 의아해합니다. 장미는 무철이 대식에 대해 종종 이야기했다며 무철을 못 봤냐고 물어봅니다. 해숙은 대식과 장미의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의심을 품습니다. 구화에서 미자가 무철의 옷에서 발견한 립스틱의 주인이 이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은 무철을 못 봤다고 대답하고 장미를 빨리 보내려 하지만 장미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무철씨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투자 얘기도 했었거든요. 장미의 말에 대식은 긴장합니다. 무철이 장미에게도 투자 얘기를 했다면 분명 장 대표와 관련된 사기일 것입니다. 대식은 무철에게 연락해보라고 얼버무리며 장미를 보냅니다. 장미가 떠난 후 해숙은 대식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따집니다. 대식은 처음 보는 여자라고 발뺌하지만 해숙은 내가 아까부터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 당신도 바람피워? 라고 의심합니다. 대식은 황당해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해숙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무철은 투자금을 모두 잃고 좌절에 빠져 술에 취해 대식의 치킨집을 찾아옵니다. 야, 김대식. 너 복권 당첨됐지? 라고 소리치는 무철의 대식은 깜짝 놀랍니다. 대식이 부인하려 하자 무철은 거짓말 마라. 난 다 안다. 너 오늘 은행 갔었지? 변장하고 라고 추궁합니다. 대식은 당황하며 무철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너한테 말했을 거 아니냐 라고 변명하지만 무철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내 방에 들어와서 옷을 뒤졌어? 내가 복권 가져갔을까봐 라고 따져 묻습니다. 대식과 무철의 언쟁은 점점 격해지고 대식은 결국 그래. 당첨됐다. 근데 어쩔 건데? 라고 폭발합니다. 무철은 우리 약속 있잖아. 당첨되면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대식은 그건 내가 준 복권이 아니야. 내가 사둔 복권이 당첨된 거라고 라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무철은 믿지 않고 내가 사둔 복권이 어떻게 내가 준 날짜하고 똑같아? 그건 내가 준 복권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고조되고 결국 무철은 대식에게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위협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규태가 아들 민용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식이 병원을 찾아와 규태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수술비야. 얼른 수술시켜 라고 말하는 대식에게 규태는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이라고 물으나 대식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민용이 수술부터 시켜 라고 말합니다. 규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대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대식은 40년 지기 친구인데 뭘, 무철이는 요새 사업 실패로 어렵대서 내가 대신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규태는 무철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식의 도움에 깊이 감사합니다. 대식이 병원을 나서는 길에 민용의 주치의가 다가와 저 혹시 김대식 씨 아니세요? 오늘 로또 당첨자라고 묻자 대식은 황급히 부인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고 대식은 이제 자신의 당첨 사실이 알려질까 더욱 불안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식은 해숙에게 무철과의 다툼과 규태 아들의 수술비를 대준 일을 말합니다. 해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 무철이가 법적으로 싸우자고 했다며? 어떡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대식은 괜찮아. 내가 산 복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답하지만 내심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대식은 무철이 자신에게 준 복권이 당첨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따로 구매한 복권이 당첨된 것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7화에서 무철이 준공일이라며 복권을 줬고 그 번호가 당첨됐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편 서우와 시간을 보낸 석진은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우는 태영의 약혼 소식에 상처받은 마음을 석진에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바보 같죠? 다른 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라고 말하는 서우에게 석진은 아니요. 태영이가 바보죠.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다니 라고 위로합니다. 석진의 따뜻한 말에 서우는 미소를 짓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석진은 서우에게 자신의 새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서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합니다. 그날 밤 무철은 장 대표를 찾아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장 대표는 이미 도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무철은 장 대표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장 대표는 당황해 119를 부르고 자리를 떠납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무철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 진단을 받습니다. 무철의 입원 소식을 들은 미자와 서우, 태아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무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합니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무철의 병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전까지 무철에게 화가 났던 미자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드러납니다. 대식은 무철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려고 합니다. 해숙은 왜 가려고 해? 무철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대식은 40년 지기 친구인데 어떻게 안 가? 라고 반문합니다. 해숙은 대식의 마음씨에 감동하면서도 무철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걱정됩니다. 병실에 도착한 대식은 무철의 가족들과 마주칩니다. 미자는 대식을 보자 당신이 왔군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요? 라고 냉랭하게 대합니다. 대식은 당황하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미자는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됐다면서요? 그거 우리 남편이 준 건데 라고 따집니다. 대식은 해명하려 하지만 미자와 서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대식을 노려보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합니다. 대식은 결국 병실을 나오게 됩니다. 병실 밖에서 대식은 우연히 규태를 만납니다. 규태는 대식에게 자네가 로또 당첨됐다고? 라고 묻습니다. 대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규태는 그럼 민용이 수술비도? 라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식은 응, 내가 도와준 거야. 무철이는 요즘 사업 실패로 어렵다며? 라고 답합니다. 규태는 복잡한 표정으로 무철이가 내 부탁을 거절했어. 비둘기라고 모욕했고 라고 말합니다. 대식은 놀라면서도 그래도 무철이는 우리 친구야. 내가 도와줘야 해 라고 부탁합니다. 규태는 갈등하다가 결국 대식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규태는 미자에게 무철이 지금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미자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대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라고 걱정합니다. 규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미자는 감사해하면서도 의아해합니다. 12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식은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발신자 확인을 보니 무철입니다. 대식은 놀라서 전화를 받습니다. 무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식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무철의 뜻밖의 사과에 당황한 대식의 표정에서 화면이 멈추며 12화는 마무리됩니다. 12화는 대식과 해숙이 복권을 손에 쥔 채 무철의 추격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한편 무철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채 절망에 빠지고 가족들은 각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본방에서 함께 시청하겠습니다.